아까 계시던 분들도 또 계시네요. 아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는 없고요. 외고 중심으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가지고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외고 1학년 학생들 5명 수업 중인데요. 다들 1차 시험 때 전보다 10점, 20점, 한 등급씩 향상이 되어 왔고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업 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제 프로필에 대해서 특기할 만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성심여고에서 교편을 잡고 시작을 했고 마지막 학교를 그만둔 것은 경기외고입니다. 성심여고 여고 시절에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됐어요. 수능형이에요. 그때 제가 교육부에서 대표로 지금의 내신형 문제를 연구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신 문제는 저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시험 발표를 했었고요. 그 평가원에서 그 이후로도 계속 일해 왔었고 연수원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또 논술이 시험됐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의 현행 논술을 디자인한 팀에서 간사로 7명 중에 1명, 그 당시에 논술 7적이라고 불렸었는데 그 중에 1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거쳤고요. 내신도 최용훈 국어학원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최용훈 대표님이 제 후배여가지고 와서 해달라 그래서 본원에서 좀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 학교를 묶어서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신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저런 게 있어서 이제 그만두고 와서 그래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기출문제 유형. 오늘 뭐라도 좀 구체적으로 얻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천외고가 어떤 문제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문제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가 무려 18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국적으로 선택률이 1위인 게 비상에서 교과서가 2가지가 나오거든요. 박안수 저가 있고 박영민 저가 있는데 박영민 선생님이 쓴 비상이 전국적으로 채택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천재교육, 3위가 미래엔 이렇게 돼 있는데 2, 3위가 좀 비등비등해요. 근데 과천외고는 미래엔이라는 출판사의 국어교과서를 채택하고 있고요. 미래엔이라는 국어교과서는 상대적으로 좀 원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수능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교 편제가 6, 3,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10 더하기 2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10학년으로서 국민공통기본과정의 마지막 해예요. 그러니까 국민공통기본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선택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10학년까지의 과정은 수능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능의 대상이 되는 건 고2, 고3에서 배우는 선택 과정, 모든 과목이요. 국어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수능의 대상인데, 그래서 고1 교과서는 수능하고 좀 거리가 먼데, 그 중에서도 좀 수능을 염두에 두고 만든 교과서가 미래엔이에요. 그래서 과천외고는 교과서 성정부터 좀 신중한 편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좀 수능에 도움이 되도록 수업도 실제로 좀 그런 편입니다. 깊게. 그런 양상을 문제에서도 좀 알 수 있는데, 시험 범위를 보시면, 거기가 6-1 단원은 고전시가고 6-3 단원은 현대시예요. 그러니까 각 단원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같은 종류를 이렇게 묶어서 편제를 해요. 그래서 1차 시험에는 주로 문학 단원이고요. 2차 기말고사는 어학의 문법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마다 좀 변화는 있겠지만 대강 이런 경향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문학 중심이다. 현대 문학 중심이에요. 현대시하고 현대소설이 주로 나올 거고요. 1학년 2학기는 문법 요소라고 해서 문법 단원이 좀 시험 문제 중심입니다. 지금 2학년 2학기는 중세국어, 세종어제 훈민정음, 여기 이제 제일 어려운 단원 하고 있고요. 자, 지문을 한번 보시면요. 가와 지문과 나 지문이 나와 있는데 이 가 지문이 본문에 있는 거고 나 지문은 뒤에 엮어서 읽어보기 이렇게 나와 있는 시예요. 그래서 뒤에 엮어서 읽어보기 있는 시가 본문과 엮여서 가나요. 이게 수능형이거든요. 현대시에서 가와 나가 묶여서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과천외고 준비할 때는 그 뒤에 있는 작품들도 똑같이
신경 써서 준비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문제 유형을 보시면 딱 1번이 수능의 1번 문제 유형입니다. 표현들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 1번을 보시면 가와 나 모두 사별의 슬픔, 이거 화자의 태도고요. 사랑하는 대상을 다시 만나게 될까 믿음, 다 태도, 어조. 그래서 이렇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선지 단위로 뜯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 컬럼에 두 번째 노란색이요. 문제 유형 1 작품 비교 분석 아래쪽에 빨간색 음영을 보시면 시어의 의미관계, 시적인 표현, 그래서 수능 현대시 고전시가의 첫 번째 문제 유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이게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과천형 선생님들 회의를 통해서 수업이 좀 수능을 기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커리큘럼을 짜고 문제 유형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시어의 의미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시라는 건 마음을 전달하는 장르거든요. 근데 화자가 갖고 있는 현실이 부정적이죠, 늘. 현실이 부정적이라는 건 뭔가 지향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게 현실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향하는데 이걸 가로막는 게 뭔가가 있는, 그걸 장애물이라고 해요.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느껴지는 1차적인 반응, 요걸 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대응하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걸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정서와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게 객관적인 상관물들이에요. 이런 게 시적인 의미관계를 이루는 구조들인데 이걸 중심으로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또 뒷장에는 제가 짧아서 다루지 못했는데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수업자로도 두지 않는 낯선 시가가 특별합니다. 과천 외고를.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준비한 학생들은 물론 그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면 주제 측면에서 관련되어 있는 작품, 또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도 연관돼서 계속 같이 풀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그런 작품들 경험하고 문제를 풀지만 여하튼 그래서 시험 범위로만 정해져 있는 그 작품들만 달달달달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예비고일을 본 이들도 계실 텐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고3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다 헤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왜냐하면 중학교 문제와 고등학교 문제는 완전 그 취지가 달라요. 중학교의 문제들은요, 공부한 바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려는 시험이지만 고등학교 중간고사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때의 감각으로 준비하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만큼 해도 나중에 돌아오면 턱없이 부족한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들 고를 때도 봤을 때 커리큘럼에서 1학년 요때 중3 겨울방학을 수능 준비, 기본 이것만 하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1학년 교과서에서 차후에 1년 동안 시험 범위가 될 작품들을 다 끝내야 돼요. 한 번. 그렇게 내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간고사가 얼마 전에 수능 끝났잖아요. 고3들 수능 D-100일 똑같은 기간입니다. 또 생각해보세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보면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해도 잘 봅니다. 그 점수가 아까워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심리적인 자신의 기대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신은 가르치는 아이들을 보고 항상 그럽니다. 입학하면 다른 거 동아리 활동 다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다. 나머지는 그 뒤로. 그래서 제가 고3들도 가르치고 재생 특강 하고 있지만 늘 긴장되는 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꿈의 높이가 결정되고 자신감이 결정되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다른 것보다도 그런 자녀분과의 대화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학교에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학교에 가는지와 상관없이 이제부터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야 될 시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중에서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유년기는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정 내에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해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이 싸움이 끝이 없잖아요, 어른들도. 저는 뭐 하냐면, 뭔가가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이 그러면 양치합니다. 양치가 되게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뭐 하고 싶은데 귀찮으면 양치하면서, 그래, 해야 하는 걸 먼저 해야 돼. 여전히 그러고 있거든요. 저는 이 능력을 키워주는 게, 이런 마음가짐을 키워주는 일이 지금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하고, 그걸 중심으로 인생을 꾸려가도록 얘기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겪어보시겠지만, 연애하다가 헤어져도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내가 하려는 일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하다못해 그게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고등학교 2학년 일하는 학생들의 꿈은, 제가 일할 때 이런 생각한 적 있어요. 꿈이 과학자야.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과학자라는 직업이 없잖아요. 명함을 받았는데 과학자. 이 백수란 뜻 아닙니까? 예, 고등학교 일하는 들의 꿈은 직업이어야 하는 거죠. 다 구체적으로 아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그 삶에 부합되는 직업은 뭘지, 이렇게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목표가, 예를 들면 뭐 어느 기업에 나는 여행사 가는 게 꿈이다. 그러면 국내 1, 2, 3 여행사가 어딘지, 간다 그러면 뭐 마지노선, 노란풍선 이런 데는 초봉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요.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그래야 꿈도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한 건지, 이런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저희들도 다 똑같잖아요. 목표가 없으면 결국은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는 건 발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목표가 있어야 해야 하는 만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점들이 중요하고, 제가 예전에 수박씨닷컴에서 자소서하고 면접도 했지만, 그 강좌도 제가 개설해 놨습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 명이 알고 있는 전략은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하다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똑같이 하나만 얘기해도 이거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진지함 속에서 전략을 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소서나 면접도. 일례로 제가 대학교 면접을 예로 들자면, 예전에 대학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절에 제 제자가 연대 경영학과 면접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연대 경영학과 면접 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 연대에서 공부하고 외국에 가서 선진 경영 기법을 배우고 와서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해, 이런 거 얘기할 때 저희 제자는, 여기 교수님 중에 이분 계신데 이분의 전 감명 깊어서 책을 읽고 이분한테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대학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합격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겉보기가 아니라. 그리고 저는 중간에 자소 쓸 때 꿈이 바뀌고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꿈이 한 번도 안 바뀝니까? 어떻게 바뀌었냐가 중요한 거죠. 그때 마음이 뭐였는가. 그런 점들에서 좀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소서나 면접에 대해서도 꼭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이러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학원을 좀 잘 선택하시고, 그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출발입니다. 국어가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과목입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중3 때까지 성적은 무관합니다. 범위가 있잖아요. 수능하고 달라요. 이거 해내야 되는 거죠. 가정유 행보 다 후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이렇게 끝내고요. 못다한 또 궁금증은 차후에 문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